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빌라가 굉장히 불장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지역에 많은 곳에 빌라들을 찾아서 많이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빌라는 확실히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늘었고, 또 아파트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빌라 안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는 빌라 사놓으면은 오르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고 재개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전혀 180도로 바뀐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조심하셔야 될 게, 과거에 2007년도에도 그랬지만 2007년도에도 이 빌라가 굉장히 불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도 상투를 잡거나 엄한 지역에 잘못 사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은 내가 빌라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런 곳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곳들은 좀 빌라를 매수하셔도 괜찮을 만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야 될 지역들,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빌라에 대한 윤곽은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작년부터요, 작년 8.4 대책 이후에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나왔고, 올해 2월 4일 날에 3080 플러스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공공의 성격에 해당되는 개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청산 이런 거는 이쪽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이고, 신속통합기획 민간 사업이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민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내에서는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곳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권리 산정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 좀 뒷부분에 설명을 따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같은 동일한 입지 내에서 이런 민간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 종류들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개발 계획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한다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도보로 5분 10분 거리 안에 있는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역세권 안에 있어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외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대단지로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로 만들어지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2000세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곳들은 5000세대까지도 현재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소규모의 재개발 사업인데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동이나 두 동 정도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홀로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지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지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분명히 좋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같은 입지 안에서, 같은 동네 안에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사업지를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역세권 개발에서 나중에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완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내 부동산을 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업성이 높일 수 있는 개발 사업은 역세권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대단지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좋지만 역세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역세권이 우세하겠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 같은 입지 내에서는 당연히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세권 개발이 강북에 있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강남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얘기가 또 틀려지는데,
한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투자 금액도 비슷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역세권 개발 사업이 우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곳들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내가 가서 이걸 찾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그 요건에 맞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좀 반드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세 가지 조건 정도를 만족하는 곳을 여러분들은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역세권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승강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1번 출구부터 10번 출구까지 있다면 그 출구 안에 있는 그 면적이 전체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승강장에서부터 250m가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250m를 현재는 100m를 더 늘려놔서 350m까지를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종류에 따라서는 500m까지 적용을 해서 이런 면적 자체를 더 넓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500m까지라고 했으니까 도보로 내가 걸었을 때는 약 한 7분 정도 거리 내까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뛰어서 7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걸어갔을 때 한 7분 정도 거리, 10분 이내면은 이 지역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준비가 됐으면 두 번째, 이제 노후도라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동네에 가서 너무 새 것들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노후도 요건은 3분의 2의 이런 노후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후도 중에서 특히 역세권의 도시정비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이 지역 내에서 30% 이상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합격선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건 뭐 일일이 건축물 대장을 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봤을 때 야,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이게 빨간 벽돌집이 잔뜩 보이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역은 이런 역세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의율. 이 동의율 부분이 과거에 집값이 33평 아파트들 새 아파트 나왔을 때 7, 8억 했을 때는 동의율이 진짜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 빌라 값이 3억인데 여기에 추가 부담금을 더하고 뭐 7, 8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동의율이 잘 나올 턱이 없죠.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역세권에 만들어지면 14억에서 15억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성이 거의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동의율 부분은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잘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역세권 1번과 2번 이 역세권이냐 아니냐를 꼭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노후도 조건에 대한 것들 이 두 가지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찾아야 될 건지 대략 감이 나오시죠? 자, 일단 그 감을 가지고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역을 막 찾다가 지역에서 적당한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먹어 싹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겁나는 거죠. 야, 내 거 현금 청산되면 어떡하냐. 갑자기 막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이게 고민이 되실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올해 이사대책에서 나온 3080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얘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청산 기준일이 언제냐면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고요. 이 이후에 신축이고 뭐고 안 되는 사업이 이겁니다. 역세권에 있는 도시정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리산정일은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이때 권리산정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재개발 구역 지정 안 된 데는 이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권리산정일 이후에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어요. 다만 권리산정일 이후에 신축이 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1항에 따라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없이 사전 검토 후에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고시일로 봅니다 라는 게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원효로 일가에서 현재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광고하려고 해서 보여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부하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도 많이 돼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 빌라 값도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좀 높다, 내 실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4억 이상 5억 이상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이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하면 여기 어떻게 진행돼서 왔냐면, 작년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고 공공재개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지역의 이런 주민들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역세권 개발로 다시 돌아서자라고 해서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 5월 달에 동의율 67%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동의서 다 거둔 거예요. 자, 그리고 10월 15일 날 이제 이 서류를 우리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오늘 11월 12일 날 건축행위 제한 공고가 떴습니다. 더 이상 여기 이제 신축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더 이상 지분 쪼개기라는 거 못합니다 라는 게 현재 뜨게 된 거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2020년 경 정도 되면 우리도 구역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일단 조합원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건축행위 제한 공고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미 원효로 일과 같이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진행이 많이 빨리 진행이 잘 되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실투자금이 굉장히 거의 재개발 구역 들어가는 거 못지않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를 몇 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제가 이 지역의 지역명들은 가렸습니다. 아직 이 지역에 구역이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들어가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노후도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세권에 좋은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대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미 뭐 벌써 그림 자체가 알록달록하게 막 그림까지 열심히 또 이렇게 그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이 지역들도 굉장히 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의율 거쳐진 것도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내에서 노후도가 어떻게 되고 뭐 20년 차 얼만큼, 30년 차 얼만큼, 이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기 영상에서 공개는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 이런 역세권 쪽에서는 굉장히 대단지들도 거의 대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내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아직 지역이 결정도 안 났는데 너무 고액이 들어가는 뭐 5, 6억대 이상이 막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1, 2억 정도대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울 안에서 아파트를 굉장히 소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는 지금 현재 크게 열려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좀 잘 찾아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지하철 역세권은 306군데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노선도 굉장히 많죠. 그럼 그 중에 다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는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3호선이나 7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까지 직행이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지나서 강남까지 직행이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지나서 강남까지 직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들이 도심의 업무타운을 모두 지나는 노선이고, 또 3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의 업무타운을 지나게 되는데, 그만큼 내 지역에 외곽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 지역의 수요가, 더 많은 수요가 밀집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교통 편리성이 좋은 노선의 집값이 그렇지 않은 노선들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어 더 비싼 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노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 안에서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금액이 한 1억이나 한 2억 정도대 이런 자금으로 좀 가시기에 괜찮을 만한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뭐 7호선 라인 쪽에서는 자양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 1, 2억으로는 도저히 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이 중랑구 쪽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7호선이 여기 강남까지 오는 노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3호선 쪽이다라고 한다면 3호선은 도심과 강남 이 두 군데를 모두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도심과 강남 사이에 있는 지역은 옥수동, 금호동,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살만한 게 없어요. 소액으로 살만한 게 없어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제 이쪽에 서대문 쪽이나 여기 은평구 쪽이나 서대문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런 지역들이 좀 한 1, 2억대를 가지고서 역세권 개발에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 자, 9호선 쪽 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강변의 장점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어디 영등포 쪽, 그 다음에 저 끝까지 본다면 이제 가양동 쪽을 좀 보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략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한 1, 2억대 역세권 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어려우실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은 저희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개발 위치를 선정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윤곽이 좀 잡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해주시게 되면 제가 더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